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벌써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요. 새해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검은 토끼의 개면연을 맞아서 우리 화성시민과 그리고 저희 화성시의회가 한 단계 더 껑충 뛰어오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지난 8대에 이어서 재선의원으로 9대 화성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소감과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9대 의회로 들어오신 저희 초선 의원님들이 워낙 그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제가 뭐 특별히 재선이라서 더 뛰어난 건 아니니까 저희 초선 의원님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선 4년 동안의 경험이 저희 초선 의원님들을 좀 잘 리드하는 정도의 그런 좋은 선배 의원으로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욕심을 차리기보다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가는 그런 또 의원이 되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임위원회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다뤄야 할 현안이 많다고 보는데요. 어떤 운영 계획이라든가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사실은 너무 긴 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재난 사항들로 인해서 저희 시민들이 많이 지치신 상태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저희가 이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현실적으로 저희 시민들께 와닿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찾아서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저희 기획행정이 화성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과 견제 감시의 역할이긴 하지만 협치를 한다는 그런 생각들로 최우선으로, 그러니까 우리 화성 시민의 어떤 그 삶의 질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는 목적은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미국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미국의 LA,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그리고 산타클라라 한인 상공회의소, 실리콘밸리 등 굉장히 많은 곳을 짧은 일정이에요. 짧은 6박 9일의 일정 가운데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일정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신 소감. 네, 우선 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다녀오셔서 공통으로 느끼는 걸 저도 느꼈다고, 역시 한국이 제일 좋구나, 집이 제일 좋구나 였고요. 공무로 가니까 일정이 좀 너무 타이트해서 조금 몸은 좀 힘들긴 했지만 가서 많이 보고 또 배우고 느끼고, 그래서 저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올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재선 의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초선 때 저의 공약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동주택의 유휴 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조례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때는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가 만들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초선 때 그 조례를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상위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재선 때, 초선 때 이제 마지막
그 마지막 해에 상위법이 통과가 돼서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그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접근을 해서 그 주차장 문제를 이제 풀어서 조례도 마련을 하고 예산도 세웠는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고민을 하고 그거를 해내려고 했던 이제 그 사업이랄까 정책이었는데 그게 조례도 어렵게 만들어지고 그게 다시 예산도 이제 세워지고 이제 시민들한테 여쭤봤는데 반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동주택의 낮 시간에 비어있는 9시에서 6시 사이에 비어있는 그 시간대에 그 관공서라든가 그 인근에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주차하실 수 있게 등록을 해주는, 그래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는 아파트에는 저희가 공동 전기료를 부담을 해드리는, 공동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으로 제가 조례를 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공동주택의 그 대표분들에 대한 호응도 좋고, 그 다음에 관공서나 그런 주변 그 주차장을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호응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시행되면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전국 최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시행되면 아마 윈윈하는 그런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게 가장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1년 예산 심의 중에서 공용차 대체 전기차 카 쉐어링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리고 제가 그 8대 때, 초선 때 그 카쉐어링이라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유 개념의 사업이었는데요. 그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제가 공무원이 아닌데도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제가 설득을 해서 다시 그 예산을 살렸습니다. 살려서 그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했는데, 나중에 그 사업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그 사업이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사업이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벤치마킹으로 오고 타시에서도 벤치마킹으로 올 정도로 모범적인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관용차 낮 시간에 이제 관용차로 활용을 하고, 이건 또 반대입니다. 아까랑 반대 개념인 거죠. 낮 시간에 관용차를 활용을 하고 밤 시간에는 서 있는 자동차를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뭐 차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차를 사지 않더라도 이런 그 밤 시간에 그냥 서 있는 관용차를 활용해서, 물론 적은 비용을 이제 개인이 지불을 하고요. 그랬는데 아까와 약간 시간대가 반대이지만 결국은 어떤 자산을 다른 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자산을 공유해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노력해서 지킨 예산이 잘 이렇게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으로 돌아가게 돼서 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9대 시의원으로 활동한 지 벌써 6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의원님이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는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경 문제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화성시도 조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많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도 많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화성시나 화성시의회나 관공서 그리고 산하 기관들에서 그 기후위기 관련한 정책이나 정책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좀 ESG 경영을 위한 노력들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그런 제도를 마련하거나 실천 방향들을 좀 찾아내서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와 그리고 화성시 관내 산하 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먼저 실천을 해야지 저는 시민한테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저의 목표고 조만간 5분 발언에도 그런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화성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일단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화성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지역별로 그 지역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 동서의 균형 발전을 사실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같은 특색, 같은 특징으로의 어떤 균형 발전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의 가치는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맞는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부는 도시로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서부는 사실 뭐 이렇게 어촌도 있고 이제 농어촌이 같이 산재해 있죠. 근데 그거를 똑같이 동부와 같은 그 도시로의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이 가진 서부권만의 어떤 색깔이나 특징을 잘 발굴해서 그것을 잘 개발을 해서 화성시만의 다른 시와 차별화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좀 시급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또 다른 시에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교류를 할 때 보면 아직도 화성시는 그 이춘재 사건이긴 하지만 그런 이미지로 사실 사람들한테 많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화성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좀 재정립하고 그거를 기존의 이미지를 덮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코리오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모티콘이라든가 그런 저 공식적인 캐릭터 외에 그걸 활용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아이들에게. 근데 저는 그런 캐릭터들을 잘 활용해서 기존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덮을 수 있는 다른 시각적인 이미지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해서 화성시를 좀 그런 이전에 안 좋았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게 지금 좀 시급하지 않을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화성시가 재정 자립도가 1위고 이런 것들로 자주 이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있지만 사실 외부로 나갔을 때 외부인들은 그런 거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자만에 빠져 있지 말고 좀 더 외부에서 보여주는 시각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화성시의 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좀 시급한 현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그 의정 활동 계획과 화성 지역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신지? 네. 저는 사실 시의원의 가장 큰 역할은 아시다시피 입법이죠.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행정감사를 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물론 그 예산 이제 결산도 심의를 하죠.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기본을 일단 충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활동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을 잘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공직자분들과도 대화를 하고 또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께 필요한 제도를 입법을 하고요. 조례로 입법을 하고 또 잘못된 그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화성시의 어떤 예산들이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잘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화성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잘 심의하는 게 가장 기초이지만 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 과정 안에서 또 시민들과도 많은 소통을 하고 또 행정과도 많은 소통을 해서 좀 존경받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을 사실은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되 애정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자식이 잘 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잔소리를 많이 하면 사실 그 아이를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은 많이 가지시고 대신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또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또한 저도 시의원으로서도 그런 관심과 애정과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행정과 시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네, 끝으로 우리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화성 시민에게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성 시민 여러분, 저희 화성시 의회와 그리고 화성시 그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화성시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우리 화성시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